극우 역사관을 주입시킨 리박스쿨 때문에 학부모님들 걱정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윤혜님 같은 분들은 정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끔찍한 리박스쿨.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성기선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불쇼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인데요. 매불쇼 모르고 나오신 거죠? 아니요, 저 광팬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럼요. 와, 이런 식자층도 아니, 어제는 매불쇼로 유영만 교수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 봤죠. 그거 망했죠. 조금 어색했어요. 그 코너 망했어요. 제가 그분 잘 아는데. 잘 아는 분입니까? 좀 긴장하시더라고요. 긴장을 좀 했군요. 고맙습니다. 네. 야, 매불쇼를 매일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치 않은 식자층들은 아예 안 보거든요. 흔치 않은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대기자가 또 있나 봐. 교육 대기자. 그래요. 와, 이런 게 또 있어요. 예. 아유, 이름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방종임 교육 전문 기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대는 큰 대가 아니라 대신할 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알아봐주고 해결해드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는 교육 전문 기자 출신이고요. 아들 둘 둔 엄마이기도 해서 학부모들의 고민을 제일 많이 체감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녀분은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하고 7살입니다. 리박스쿨과 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관련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리박스쿨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됩니까? 늘봄학교 마음 편안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줄 알고 그렇죠. 보내놨더니 거기서 극우 역사관 가르쳤다. 와,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인데 너무 심각해요, 교육 이거. 전문가로서 이 사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될 때부터 교육이 대단히 이 수단적인 뭐 그런 그 정책들 그때부터 그러니까 준비됐다고 봅니다. 이게 좀 더 전에 2019년도부터 또 리박스쿨이 얘기 나오는데요. 네.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공작이었다. 와,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건 교육 내란에 해당됩니다. 교육 내란. 네이밍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내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어쩌면은 이념이나 진영 간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쟁송지대라고 그래요. 와,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 가치관, 지식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공간이 학교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대단히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차지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권력이나 힘의 작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힘의 작동을 서로 뒤에서 싸우는 거죠. 어쩌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 뭐 그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싸움이 존재했었고 권력자들의 그런 욕심들이 다 있었군요. 그럼요. 이 교육은 지배의 도구처럼 수단화가 되었던 거죠. 유신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렇죠. 군사 독재가 유지됐던 그 힘은 그것이고 또 비근한 예로 북한을 보면 알죠. 북한. 조선 소년단부터 붉은 청년 건의대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특정 사상 주입하고 체제 비판을 하지 않도록 무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야 그 체제가 유지되잖아요.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매우 정치적인 수단화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북한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리박스쿨 사건은. 우리 대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짤막하게 제가 핵심만 좀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의 단체가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해서 저는 무서운데요. 자송군이라고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댓글팀을 모집했죠. 그런데 이게 뉴스타파에서 적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자송군의 일부 인물이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교 10곳에 직접 가서 학교에서 수업 강사로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진 부분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외부 단체가 이렇게 학교에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정말 일파만파인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태가
발표가 된 다음에 나온 다음에 지금 맘카페나 이런 데서 이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학교에 검증으로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에서 알기가 어려운 점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사가 이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보면 강사가 특이한 발언을 만약에 학생한테 했다. 그럼 학생은 학부모한테 그 부분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이 파악이 돼야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문제의 발언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래서 6월 달에 전수조사에서 교육부가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과연 투명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무서워. 1학년부터 한번 쓱 해봤다가 이 전학년으로 또 이렇게 확대하고 막 그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늘봄학교가 사실은 윤 정부가 들어올 때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한 절반 뭐 한 2,000 몇 개를 시범 운영하다가 갑자기 2학기 준비도 안 됐는데 1학년 전면 실시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약 한 6,500개 정도 되는데 한 6,000개 정도 해당되는 학교에 전면 실시해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작년 총선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학부모들이 사실은 이 돌봄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특히 공적인 공간이 믿을 수 있는 학교 공간에서 돌봄을 늘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총선과 함께 이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공약을 더 확대에 빨리 하겠다 해서 작년 실시했고 올해는 1, 2학년을 전체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들어간 예산만 해도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그러면은 6천 개 정도 학교에 초등학교 1, 2학년 두 차시 정도 하니까 한 적어도 2명 내지 4명의 강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뭐 2명만 치더라도 6천 개 학교면은 12,000명의 강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준비된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은 싫어하고 교원단체도 이런 돌봄에 대한 기능을 좀 지역사회로 빼내자. 그런데 그 공간에서 돌봄 지원 센터를 하나 돌봄 지원실을 만들어서 퇴임 교장들이나 어떤 그런 행정을 맡게 하고 강의는 교사들이 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요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인데 이제 교육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다가 그 정책을 위탁을 해서 지역에 있는 각 대학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강사를 뽑아서 학교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면 그 강사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초등이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오케이. 그게 없으면은 방과 후 학교에 한 5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창의 체험 지도사 그래서 리박스쿨에서 발급하는 인정 그 자격증 그걸 교육부에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전체 늘봄 학교의 한 부분이 리박스쿨이고 또 리박스쿨의 어마어마한 활동 중에 일부가 이 늘봄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지금 아직 알 수도 없지만 알 수 없어요 지금. 내년에 원래는 6학년까지 전면 실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지. 6만 명, 7만 명까지 갈 수 있어요. 예산도 한 5조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모의 아이들의 사상 교육, 이념 교육, 가치 교육이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서 특정 집단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교육에 대한 침투죠. 아니 교수님.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윤곽 정도는 알게 됐고 우리 교수님은 이제 전문가니까 아까 이 교육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실제 군사 내란이 있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내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계도 교육 내란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때 안 하시고 지금 뭐 하십니까? 반성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교육 정책을 다 뜯어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도록 진행됐잖아요.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셨나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셨어요. 뭐 전격 제트 작전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가만 따져보면은 사교육 카르텔 얘기했죠. 느닷없었어요. 느닷없었습니다. 맞지. 결론 나온 거 하나도 없었죠. 제가 예전에 교육과정 평가 원장을 했는데 제가 관리를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교육하고 카르텔 맺어서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고 막 그러잖아요. 난리 났었죠. 제가 막 항의했죠. 그거 아니다. 방식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안 된다. 했어요? 목소리 냈어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하나라도 있는지. 제가 뉴스 공장을 쭉 나왔어요. 그다음 AI 디지털 교과서 이거 역시 준비 안 되게 막 쏘아붙였죠. 이거 지금 현장에서 그 내란 수준이거든요. 그 내란이야. 교과서 내란. 이것도 예산 먹는 함하고요. 지금 한 30%도 안 쓸걸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돌봄, 늘봄 학교로 전환하는 이 과정, 네. 이거 역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준비한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지난 한 3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교육 정책들이 지금 교육계 전체를 제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황폐화. 아니 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강사들 관리도 안 되겠네요. 될 수가 없죠. 이거. 지금 강사 관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네. 사실 다 일일이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는 그 요번에 서울교도랑 MOU를 맺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다 일일이 검증하기가 어려운 맞아.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 지금 참여를 하려면 기본 자격 요건에 기본적인 것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그렇기 묘한 때문에 게 단체의 진짜. 성격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알기가 어렵죠. 묘한 게 네네네. 4050의 그 경력 단절 여성들 있죠. 네. 이분들한테는 좋은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거리예요. 아 너무 좋겠죠. 하루에 2시간에 2차시니까 시간당 4에서 8만 원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게 접근하고 또 가서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격증 준다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제 댓글 좀 달아라. 네이버 검색해서 와. 이번 선거 과정에도 막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뭐 5만 명, 6만 명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데 그 틈새를 리박스쿨이 치고 들어간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건 물론 뭐 추정의 영역인데 이 큰 그림을 누군가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교수님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단지 이 순간에 무슨 착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김문수 후보랑 연결도 돼 있고, 네, 가주 가깝죠. 그다음에 수많은 우익 인사들하고도 관련돼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전모를 밝혀줘야 되는데, 네. 지금 리박스쿨은 일부에 불과해요. 네, 맞습니다. 뉴스타파에서도 마찬가지 얘기하는데, 네. 지금도 뭐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부산과 인천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고 그건 아주 일부니까 이걸 밝혀내면은 어떤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와. 이 계획이 순간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3, 4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또 학교 안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노인들 대상의 교육까지도 그 동영상도 많이 봤잖아요. 네. 막 노래하고 선거 때 저 합창단으로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네.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다른 걸 배웠는데 이게 더 자기가 신뢰할 만하다. 그런 아이들이 계속 성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앞서 우리가 학벌사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만약에 이 늘봄 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댓글 작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늘봄 학교를 수단화했다면 애초에 그림 자체를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건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수파 애국 시민들 중에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늘봄 학교에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자기들 입장에서 가치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삐딱하게 나가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의 빈틈을 교육으로 잡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학교의 돌봄 프로그램이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합치면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원래는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데 작년으로 당긴 부분에서 교육의 빈틈을 잘 이 부분을 엄청나게 진화한 않았을까. 모델인 거죠. 엄청나게 그들 그럼요. 입장에서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많이 쓴 거야. 아니, 결국에는 이제 피해는 학생들이 볼 텐데 그렇죠. 영향이 벌써 이렇게 좀 있을까요? 아직 저학년이라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당연하죠. 문제 발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년에 6학년까지 만약에 확대된다 생각해보세요. 특히나가 돌봄하고 방과 후 학교는 유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돈을 내고 갔는데 이 늘봄으로 통합되면서 가면은 전액 무상으로 간단 말이죠. 무상으로 가고 거기에 학년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간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2030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는데 2030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는 지금 10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을 또 우리 정체성에 대한 왜곡을 반드시 막아줘야 되고 제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뒤늦게라도 목소리 내주시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8월 16일이라도 광복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